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복 입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는 어제 그저께 북쪽 애들이 우리 쪽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장난감 비행기, 군사적 용어로 무인기라 그러는데, 이놈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날라와가지고 난리 구슬 지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됐는지, 제 전공은 석사까지는 외교 안보였고 박사부터가 이제 도로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쪽 애들의 장난치는 내용은 이제 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서 이제 말이나 할 수 있지, 말 못하는 저희 그 동료들, 예비역 장군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그분이 종사했던 전문가의 바라보는 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인의 눈으로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드러난 현상은 다 아시겠죠. 젊어들 제가 쪼개는 비행기 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을 갖다가 휘젓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만 하고 가는 겁니다, 저놈들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걱정하는 게 이제 화생방 무기, 그리고 아주 작은 폭탄이지만 비행기에 달 수 있는 폭탄 크기가 제한됐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그냥 참수 작전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쟁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한번 붙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준비는 하겠죠. 근데 저게 지금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많이 두드려 부산 그 주요 무기 중에 하나가 무인기이기 때문에 저 효과를 갖다가 북한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애들은요, 진짜 꼼수에 능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비정규전이라 그러죠. 정규전에는 우리 게임이 안 되거든요. 상대 안 됩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쟤들은 재래식 무기에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핵을 개발해가지고 저 난리 구슬 지기고 있는데, 저 꼼수에 능한 북한 애들 보십시오. 내 군복을 입고 저들의 행동 양태를 상상을 해봐도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짓거리를 합니다. 옛날 천안함 폭침 같은 거는 저기 이제 의뢰를 갖다가 수중 의뢰를 밑에서 버벅을 가지고 폭파시킨 건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고, 또 하여 우리 철책 밑에 목함으로 만든 지뢰를 손으로 살살살 밀어 넣어 가지고 순찰가는 우리 장병들을 갖다가 지뢰 밟아서 폭살을 시키는 이런 꼼수 한 번도 해보지 우리 당하지 않은 거죠. 이제 제대로 된 큰 배와 큰 비행기 또는 큰 대포, 이런 큰 싸움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응징하고 붙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 무인기 들어온 거 대한민국 군대에 엄청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쪽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젊아들이 꼼수 쓴데 대해서 그 쪽팔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나라 경찰들 반란 일어났을 때 전국 경찰서장 회의니 뭐니 해가지고 제복이 국가의 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그때 제일 먼저 주변에게 얘기했던 게, 저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군복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북한 애들이 이제 장난칠 때 뭘 중점적으로 제일 보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군 총사령관의 성향을 보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보고 면밀하게 계산한 다음에 장난칩니다. 제가 한번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흘러갔던 최고 군사령관, 대통령들의 군을 지휘하는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죠. 뭐 박정희 이전까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국 강병이라 그래가지고 군대 키우는데 엄청 노력을 한 사람들이니까. 자, 박정희 이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양반도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때는 대통령, 즉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노린 테러를 감행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말이죠, 꼴짭하게 꼼수를 써가지고 엄청 도발을 많이 합니다. 자, 노태우 다음에 들어선 게 김영삼이잖아요. 저 겉보기는 김영삼이 뭐 센 것 같고 하고 뭐 폼 잡은 것 같죠. 제가 현대사를, 역사를 갖다가 쭉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 안전보장, 즉 안보 측면에서의 군 최고 사령관을 제일 못한 놈이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1번 김영삼, 2번 문재인입니다. 왜 1번 김영삼을 그렇게 하느냐. 저거 뭐 나라 팔아먹고 IMF 얻어먹고 하는 그거는 둘째치고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하나의 첩결이죠. 근데 그거는 밖으로 드러난 명분이고요. 그 김영삼의 아들 소통령이나 불렸던 김현철이가 대한민국 군대 다 망해놨습니다. 왜? 그 전까지,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대한민국 장교단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안보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조직 하나의 첩결이라 그랬지만은 첩결의 가장 그는 밖으로 드러난 명분이고,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요, 김현철이가 대한민국 장교단에도 매관 매직 풍토를 만들었다는데 군대가 썩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매관 매직 그러면은 여러분들 장교들의 제일 큰 꿈이 진급인 거는 아시죠? 근데 거기에 돈이 오고 갔다는 씨앗을 뿌린 게 김영삼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싸울 줄 아는 장교단이 숙청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숙청을 한 게요, 이 DJ 시대입니다. 그 YS가요, 인류 1위들을 치고 나서 3류들로 하여금 군 수뇌부를 구성을 했는데, DJ는 지역 감정을 가지고 3류 사료들도 숙청해버립니다. 미리 싹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시대 때는요, 이 장교들의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은 했지만, 이때에 장교들 중에 좌익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온 아주 핵심 계기가 됩니다. 근데 우습게도 DJ 시절에는 연평 1차 연평 해전이 있었거든요. 햇볕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하고 그래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그런 허위 구라를 갖다 친 다음에, 그러나 그때도 북한 애들은 장난을 쳤습니다. 이래 됐으면 이제 뭐 저 나라 대통령이 이래 됐으니까 우리도 걱정할 거 없다. 이래가지고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을 하러 내려왔다가 개박살 났죠. 그때는 장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장수가 있었거든요. 제1연평해전 때는요,
우리의 감청부대 지시에 하면은 절마들 죽은 게 157명입니다. 함정도 한 10척가량 깨졌고요. 이순신 이후에 가장 큰 대첩을 이룬 그 연평해전이거든요. 1차 연평해전. 그 DJ도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DJ가 연평해전에 승리했던 이함대 사령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보직도 안 주고 빌빌거리고 댕기다가 예편시켜버렸습니다. 세상에 전쟁에서 이긴 장군을 갖다가 그렇게 내팽개치는 거 이순신과 비슷했던 거죠. 영웅으로 만들기 싫었던 겁니다. 그 뒤로 지금 해군 개판입니다. 이거 듣고 있는 해군 출신 있으면 공감하실 겁니다. 육군은요, YS 때부터 DJ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장교들을 전부 다 쳐내버려가지고 딱 두 종류만 살아남았거든요. 어부 잘하고 돈 잘 쓰는 사람. 지금 혹시 제 후배들 중에 이거 듣고 선배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반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의 군 수뇌부는 이미 싸우겠다는 사람 그런 의지보다도 관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브리핑 잘하냐, 얼마나 인간성 평가를 좋게 받느냐, 얼마나 예스맨이냐. 우리 이번에 구속됐던 서욱 국방장관이요, 그 친구 인간성 굉장히 좋습니다. 참 여러 사람한테 두루두루 잘하고. 근데 위에서 시키는 거 거부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 아니거든요. 말 잘 듣고 예예하고 인간성 좋고. 이 풍조가 관료 군대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자, 문재인이 말이죠, 좌편향된 사람들로 하여금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 말 안 들으면은 군복 입은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이 진급인데 그쪽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은 진급이 안 됐습니다. 제 사관학교 동기생이 노무현 시대, 아니 문재인 시대에 출시한 친구가 한 서너 명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세상 바뀌었다. 변했다. 그 변한 세상에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의식의 생각이었습니다. 내면으로는 아니거든요. 장수의 기질을 갖고 나온 친구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해보니까 결국은 군복의 가장 큰 꿈이 출세역에 맺혀가지고 명예역에 맺혀가 그래 간 겁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잘잘 이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다 하지만 도토리 기저귀 중에 큰 도토리 작은 도토리 어디 있습니까? 다 쭉 맞춰봐야 도토리지. 그런 친구들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다 벌써 초급 중급 때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군 최고 통수권자들이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싸우는 군인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요, 우리 군대 쪽팔린 거요. 아니, 이게 육안으로도 드러나는 무인기를 그 왜 코브라를 출동시키고 전투기를 출동을 시킵니까?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놓고 합참작전부장이라는 친구가 민간인의 피해가 갈까 봐서 연속 사격 못했다는 이런 변명, 이런 핑계 대는 거 보고 장교들 수준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제가 30년 넘게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핑계를 대도 눈에 드러나는 저런 핑계를 댈까. 인재가 사라졌구나. 저거요, 눈에 베이는 저렇게 맹맹거리고 돌아다니는 이제 모기 새끼거든요. 무인기는. 아니, 모기 잡는데 무슨 놈의 엽총을 쏜단 말입니까? 이렇게. 옛날 중국 고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기 발밑을 깨물었던 빈대를 잡기 위해서 항우가 바위를 들어가지고 빈대를 갖다가 내리쳤다고.
그 빈대 죽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손톱 갖고 빈대를 꼭 눌러버렸죠. 그래, 빈대 잡을 때는 손톱 하나면 되는데 바위 내어 던진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왱왱거리고 날라오는 저거, 제 눈에는 퍼뜩 500MD 한 대가 퍼뜩 생각이 나더만. 그게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왱왱거리고 날라가가지고 그거는 막 헬기 한 대면 충분합니다. 막 5대든 10대든. 거기다 코브라를 왜 출격시켰을까? 전투기를 왜 출격시켰을까? 그것도 날아가다가 말이야, 이륙하다가 그냥 이륙도 못하고 내리시에 떨어져 버리고. 그 비행기 새 거거든요. 2005년도에 전력화된 건데 2005년도면 아주 새 겁니다. 15년 된 비행기는. 그 새 비행기가 왜 떨어져요? 쪽만 팔렸죠. 아, 참. 자,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남과 북의 이런 전쟁에 임하는 개념, 임하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은 공격 성향이 강하고 남방 농업 민족들은 방어 성격이 강합니다. 기본적인 군사 사상도 남한은 농경 민족의 후예를 받아가지고 방어 사상이고요. 북한 저쪽 애들은 공격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어 사상에 치중을 하다 보니 공격 정신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미국의 영향도 큽니다만은 공격은 우리가 할 테니 절대 너희는 방어만 해라 하고 지금까지 한 40, 50년을 갖다가 자꾸 방어 위주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막는 데만 급급해지 깨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북쪽 애들은 깨는 데만 신경을 쓰고 공격만 갖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오늘 그 무인기 날라왔을 때 대응했다는 거 보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우리 무인기 2대 올려가지고 북한 적 출격시켰다고? 이해라지, 작전부장하는 놈아, 합참의장아, 장관아, 원점을 깨라는 소리 왜 못하냐? 무인기 출격한 장소가 정확한 장소 특정이 안 되면은 그 일대를 갖다 깨버려야지. 아, 군인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 그 우리 원점 타격론이라고 하는 게 발사했던 그 장소를 갖다가 보복 폭격을 해야 무서워서라도 안 하지. 그런다면 저기 핵을 쏘고 정규준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해라지. 그러려고 그 핵 못 쏘게 하려고 우리 한미 동맹 해가지고 그 미국 저놈이 진짜 핵으로 보장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테스트 해봐야지. 아, 핵 한두 방 뜯어맞아가지고 5천만 국민 다 죽나? 이 노무현 시대 때 이쪽 우리 좌익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병신 같은 소리,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는 소리. 저는 그때 부르르 끓었습니다. 해야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요,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국가 방위의 기본 표어입니다. 표어.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치고 전쟁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겁먹으면 반드시 집니다.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 해야지. 그리고 북한 저 장난하면은요, 보복해야 됩니다. 저걸 왜 그냥 놔둡니까? 핵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국한테 우리 보복한다 해가지고 미국이 하지 마라 하더라도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국지전이거든요. 정규전 아니니까.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즉 남침보다 우리 북침 막는 게 똑같은 등가 비율로 자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니,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 없는 선전포고거든요. 그걸 미국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무조건 두드려 부숴갖고 해야지. 군인은 군사적인 문제만 신경을 써야지 정치 외교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군대 눈치를 보면서 외교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당신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군부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 무서워서 그래 못합니다 하고 말할 빌미를 주려면은
군부는 강성이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관료가 돼서도 안 되고. 왜 저래 놔뒀나? 왜 방어적인 자세만 가라? 공격 자세로 가야죠. 내가 오늘 하도 답답해가지고 방송에서나마 그냥 한번 고함을 질러 본 겁니다. 이렇게. 뭔 이런 대응 태세를 한단 말이고. 쪽팔리게 비행기나 떨어지고. 코브라까지 출동하고 말이야. 뭐, 그한테 무슨 코브라를 출동시켜요.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참, 그것도 뭐 경항공기라 그래가지고 경공격기 원주에 있는 거 뭐 TA-50 출격시켰다가 가지도 못하고 추락만 하고. 엄청 쪽팔린 겁니다. 우리 군 수뇌부들, 내 아우님들, 내 후배님들, 좀 전투 상부 정신을 가지세요. 기왕 당신들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와가지고 예스맨 돼 있다는 걸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다더라도 한번 용기 있게 한번 박아보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7사단장 하는 양반. 저쪽 애들이 대포 두세 방 쏘니까 10배 넘어 대포를 두드려 쏘고 올라가라 하고 준비하고 비싼 거니까 사단장 혼자 그랬습니다. 위에 군수뇌부 총장, 장관 이야기 안 듣고 정신 이야기 안 듣고 저쪽 애들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응급하게 잘못했다고 빌고 왔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강성 군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약하게 움직이나. 나 참. 하도 답답해가지고 방어 위주의 군사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 군 수뇌부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 제가 뭐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게요. 그냥 좀 뽀사부수면 좋겠습니다. 세게 나가면은 이제 공산주의 저 특징 애들이요, 약합니다. 세게 나면은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러니 저렇게 저 꼼수 두고 장난치고 하는 걸 놔두니까 저 지랄을 하지. 에이, 답답해서 그냥 오늘 마이크에 대고라도 제가 한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